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원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보세사 이제 기본 이론은 다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보세사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자, 보사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가 수출입, 통관, 뭐 실무 쪽이고 두 번째가 보세 구역. 보세 구역에 대한 관리. 세 번째가 보세 구역에 들어가는 화물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 관리. 자율 관리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가 있죠. 보면은 이제 그 보세 구역에 대한 자율 관리, 보세 구역. 이제 보세사를 채용하면은 자율 관리 보세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관세 벌칙이 있어요. 관세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같은 경우에는 관세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벌. 그렇죠? 행정벌 같은 경우에는 행정 형벌이 있고 행정 질서벌이 있죠.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벌금, 몰수.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서는 징역, 벌금, 몰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형벌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것도 많죠. 사형이나 또는 금고나 구류 그런 것도 되지만 그 관세법에서는 징역, 벌금, 몰수. 몰수는 이제 물품을 이제 세관에서 그 소유권을 뺏는 거죠. 그래서 몰수가 있습니다. 질서 같은 경우는 과태료예요. 과태료. 형법에서 형명이 없는 게 바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이제 세관장이 부가징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과하고 납부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형벌 같은 경우에는 빨간 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무 이행에 대한 그러한 그 제반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입 안전관리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파트. 수출 안전관리 파트는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그 관세, 감시랑 관련된 거, 감시 쪽. 그 다음에 그 AO 제도. AO 제도인데 우리는 보세사기 때문에 그 보세구역 운영인, 그 다음에 보세 운송업자에 대해서 분야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입출항 절차를 어떠한 시기로 행해지는지에 대해서 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게 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수출입 통관 실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관세법이 주된 과목이에요. 기타 뭐 지시재산권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교재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1조부터 329조까지 상당히 많은 법률이 있는데 조문이 있는데 보면 관세법에서 보면은 우리 시험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범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제 교재에서 정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관세의 부가징수 파트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즉 과세 요건 보면은 과세 대상이 있고요, 과세 표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관세 표준 곱하기 관세율 하면 뭐가 나요? 관세가 나오죠. 이거를 관세 납부할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야. 핵심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관세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들, 뭐 감면이나 관세에 대한 감면, 뭐 분할 납부, 그다음에 관세 환급들, 그다음에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릅니다. 왜냐면은 그 세율의 종목이랑 그 세율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세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법은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세율 같은 경우에도 세율 같은 경우도 관세법에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부여되는 비율은 얼마인지 다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관세 같은 경우 특이한 사항이 있죠. 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약간 국가 경제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입 물품이 증가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값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국가에서 덤핑으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수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서 수입되는 경우는 상계관세 등을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관세율에 대한 그 변경권을 이제 법률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행정부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게 바로 탄력관세다. 탄력관세에 대해서도 종류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러한 여기까지 했고요. 환급까지 했고, 이거는 이제 감면하고 분할 납부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의 완화고요. 그다음에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납부하지 않아야 될 세금을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위약 수출로 해가지고 어떤 물품 수입했는데 이 물품이 계약 내용을 상회해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는 관세 소비세 원리에 따라서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불이익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구제 조치로서 사후 구제죠. 사후 구제 조치. 근데 사후 구제 조치라는 게 맞습니다. 구제 조치. 그래서 사전적 구제 조치가 있고요. 사후적 구제 조치가 있습니다. 사전적 구제 조치는 과세전 통지라는 게 있죠.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전 통지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과세전 적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적 권리구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세 가지 하는 이의 신청, 그다음에 관세 청장한테 하는 심사 청구, 그다음에 조세 심판에 하는 심판 청구. 그다음에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간사헌법에 따라서 감사원장의 지휘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감사헌법에 따른 심사 청구, 그렇죠?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안 거치면은 소송이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보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죠? 자,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보세구역에 대한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그다음에 보세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보세구역으로 일반 지역 또는 시설이 보세구역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 요건. 그렇죠? 그다음에 종류 요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세구역에 대한 그 관련된 고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 보세구역 관련된 고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세법이랑 관련된 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고시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많아요. 자, 그다음에 보세화물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자, 보세화물과 관련된 고시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세화물 장치관 체화에 관련된 고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화물 관련돼서는 역시 관세법이랑 고시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두 개가 좀 고시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시간에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율관리 같은 경우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어떠한 요건을 있어야지만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관세 벌칙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수입출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시제도, 그다음에 여기서 입찰 조치가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AO 제도 중에서는 AO 보면은 관련된 고시가 있습니다. AO 관련된 고시, 그렇죠? 플러스 이제 AO 고시 내 별표에 있는 AO 관련된 가이드라인 있어요. 가이드라인.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우리 시험은 다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 과목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평균 60점만 넘으면은 합격이 되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좀 목차 순서대로, 그죠? 제 기본서에 있는 책의 구성 순서대로, 제 기본서가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문제를 좀 냈고요. 그 다음에 그 관세사 시험 보면 1차 시험에 관세법 등등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도 살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2016년 작년이죠. 우리 보세사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 정도 알 수 있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구나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 게,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